하늘에 목숨을 맡기고 왜군과 맞섰던 의병들의 충절이 깃들어 있는 곳. 금강이 굽이치며 풀어놓은 절경 속에서 붉은빛 기암절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팔팔한 미꾸라지를 푹 고아 끓여낸 보약 한 사발.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충청남도 금산군 그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금성면, 나지막한 언덕에는 무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릉을 연상케 할 정도로 웅장한 규모의 묘역인데요.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는 홍살문을 지나면 버드나무가 에워싼 연못이 맞아줍니다. 두 개의 문을 지나 잘 정돈된 정원처럼 고즈넉한 잔디밭 사이로 난 돌길을 따라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무덤. 바로 금산 칠백의총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15,000명의 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700의병과 승병들의 유해를 모신 곳인데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700명의 영웅들. 700번의 그 각자, 그 호국정신, 이것을 이어받아서 호국정신의 사표로 삼아야 될 곳이 바로 이 700의총입니다. 700의총 앞에는 1663년 현종이 종용사라 사익한 사당이 있는데요. 종용사는 재양 공간으로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선열 20일 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는 듯 하여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인데 후손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는 잘하는 거다. 그래서 흐뭇합니다. 충절의 혼이 서린 경내에는 700의사의 행적을 담은 순위비가 있는데요. 이 비석에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금산 경찰서장 이시카와 미치오에 의해 폭파되는 순환을 겪었던 순위비. 당시 주민들이 일제의 눈을 피해 비석 조각을 모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광복 이후에 꺼내어 보관했던 것을 1971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복원해 놓았는데요. 비록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지만 비문을 통해 의병들의 험난했던 여정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전적지가 바라다 보이는 위치에 서 있는 700의사 순입탑까지 돌아보고 나면 의병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수십 회에 달하는 왜군에 맞서야 했던 의병들. 이들은 제대로 된 복식이나 무기를 갖추지도 못한 채 의로운 목숨을 바쳤는데요. 의병장 조원 선생의 일생을 기록한 그림과 선조대왕이 조원 선생에게 벼슬을 내리며 왜군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해 줄 것을 당부한 교서가 전시된 이곳.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물은 바로 700의사의 이름인데요. 그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700의총에서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금산에 젖줄인 금강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이 곳곳에 빚어놓은 절경에 눈이 즐거워지는데요. 두 구비를 돌아도 물이 잘 통한다고 하여 수통이라 불리는 이 마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은 이곳에서 잠시 다른 이름 적벽강으로 바뀌는데요. 붉은색 바위벽을 뜻하는 적벽. 그 아래로 적벽을 적시며 흐른다고 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12개의 소와 12개의 여울과 12개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소와 여울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강을 건강한 강이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벽강 물길은 금강에서도 보배로운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30m, 폭 150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바위산은 물 위에 병풍을 펼쳐놓은 듯 장관을 연출합니다. 굽이치던 강물도 적벽을 거치면서 평탄한 물살을 이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비단결 같은 금강의 맑은 속살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적벽과 마주보는 자리에는 자갈밭이 넉넉하게 펼쳐져 있어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바위랑 산이 예쁘고 바위색이 회색이랑 주황색이 이러니까 예뻐요. 너무 물도 깨끗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자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한 강물에 발을 담그고 예쁜 조약돌을 골라보기도 하고 멋진 풍경을 선사해준 자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기도 합니다. 아, 잘했어. 적벽강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와보니까 지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태산처럼 버티고 선 기암절벽이 거센 바람을 막아주고 금강과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선물하니 자연을 벗삼아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요. 호수처럼 잔잔한 적벽강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과거 한양에서 금산을 오가던 이들이 말을 사고 팔던 곳 추부면에서는 장터 음식으로 내놓던 추어탕이 여전히 별미로 꼽힙니다. 가마솥에 통째로 넣어 하루 동안 푹 고아낸 추어는 뼈까지 부드럽게 씹힐 정도. 따로 체에 거르지 않아 영양분이 그대로 담긴 국물에 우거지와 고춧가루, 다진 마늘과 들깨가루까지 넣고 끓이다가 금산의 명물 추부깻잎과 부추를 듬뿍 더해줍니다. 잎이 두껍고 쓴맛이 적은 추부깻잎은 향이 진해 비린내를 싹 잡아주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위생까지 생각해 끓는 물에 삶아 소독한 뚝배기에 뜨끈한 추어탕을 담아냅니다. 잔칫집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걸쭉하게 끓여낸 추어탕은 얼큰하면서도 뒷맛이 개운해 자꾸만 손이 갑니다. 원기 회복에 으뜸인 국물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하는데요. 다른 데 먹었던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좀 진하고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거든요. 또 여기는 특유하게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보약이에요, 보약. 추어탕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어 어느새 뚝배기 한 사발이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제 예전에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그 하시던 그 방법대로 고아내가지고 100% 원액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추어는 바삭하게 튀겨낸 튀김과 전골로도 그 매력을 맛볼 수 있는데요. 특히 통 미꾸라지 전골은 얼큰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우선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냄비에 넣어 기절시켜 움직임이 없어지면 추어 육수를 부어준 후 양념을 더해주는데요. 다른 재료는 탕과 비슷하지만 청양고추를 넣어 더 얼큰한 맛을 내주는 게 특징. 그렇게 한 소끔 끓인 후엔 큼직하게 썬 애호박과 대파 그리고 각종 버섯을 듬뿍 넣어줍니다. 미꾸라지가 원형 그대로 살아있어 큰 멸치처럼 뼈채 씹히는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전골까지 추어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든든한 보양식으로 원기를 충전했다면 이번엔 맑고 푸른 정원에서 마음을 치유해볼까요? 드넓은 장산 저수지에 조성된 하늘 물빛 정원은 물과 하늘을 배경으로 싱그러운 초록빛이 펼쳐진 곳입니다. 유럽 정원처럼 잘 정돈된 산책로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데요. 저수지를 에워싸듯 늘어선 수목과 야생화가 동행해주는 길. 눈길 닿는 곳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길 끝에 다다르면 인사를 하며 맞아주는 조형물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갤러리처럼 꾸며진 공간까지 곳곳에 숨겨진 재미를 찾아가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초입에 자리한 식물원에서는 150여 종의 허브와 열대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손으로 잎을 스치기만 해도 가득 묻어나는 상큼한 허브향에 마음이 설렙니다. 전국 각지의 진귀한 나무와 돌을 옮겨와 꾸몄다는 하늘 물빛 정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열대식물이 어우러져 있어 마치 밀림 한가운데 들어선 듯한데요. 줄기부터 잎까지 희귀한 모양을 뽐내니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의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따라가다 보면 구름다리와 징검다리가 사이좋게 놓인 아담한 연못이 나타나는데요.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해진 아늑한 공간, 감성을 충전하기에도 그만입니다. 조명도 잘 되어 있어서 야경도 이쁘고 식물원도 크게 있어서 이제 저녁 먹고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잔잔한 불빛이 수목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는 이곳.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 한 그루도 빛과 어우러지니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데요. 물과 어우러진 정원에서 휴식 같은 하루를 즐겨봅니다. 금강 물줄기를 따라가며 명산이 빚어낸 황홀경에 빠져보고 금수강산이 키워낸 인삼의 건강한 향기에 반하게 됩니다. 영양과 추억이 함께 녹아든 걸쭉한 국물에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곳. 지금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서의 활력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